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드디어 1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은 출력을 잘 하셨죠? 네, 항상 교환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밑줄 글 빨간색 볼펜과 그리고 필기를 하실 검정색 펜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어법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강은 의문입니다. 자, 왜 의문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문법의 개념은 의문,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문장. 이런 순서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초 문법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되죠. 자, 문장을 뜯어보면 다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는 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인 의문부터 공부를 할 것이고요. 문법의 기초 개념, 이제 막연하고 그리고 그 개념이 너무 이제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실제 시험에서 써먹지 않는 그냥 관념으로만 끝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귀한 시간을 내서 저희가 공부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단계를 1강부터 10강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출제 요소가 되는 것들,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기에 각각 들어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의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의문이라는 것은 음소와 운소 요 두 개를 합해서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을 때까지 다 뜯어서 나누어서 구별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과 종, 이 두 개를 구별을 해보면 기역과 지읒 때문에 뜻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네, 기역 대신에 지읒이 들어가면 종이 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역과 지읒, 이런 요소들은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기역, 지읒 이런 것들이 의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문은 또다시 음소와 운소 두 개로 나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역, 지읒은 음소일까요? 운소일까요? 네, 음소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자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음. 음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공, 종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환에도 있지만 제가 강을 적어 놨습니다. 공과 강을 비교해 볼까요? 기역 똑같고 받침, 이응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네, 오이냐 아이냐 요렇게 또 소리가 다르니까 공이 아니라 강, 그리고 강이 아니라 공이 되는 거죠. 이 오와 아 때문에 뜻이 또 구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흔히 우리가 모음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소리들도 뭐가 될 수 있다?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의문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자음처럼 모음도 음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소로 들어가기 전에 음소를 저희가 이제 먼저 정리를 했으니까 음소에 들어있는 이 자음과 모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2번 모음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모음은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다. 모두 울림 소리입니다.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장애를 받지 않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울림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에도 모두 울림소리다. 네,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이 모음은 또다시 단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나뉜다. 단모음, 이중모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단모음은 한 번 소리를 딱 냈을 때 바로 소리가 나는, 그래서 한 번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입술이나 혀를 고정을 시키고 그때 바로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소리가 단모음이고요. 이중모음은 입술이나 혀를 움직여서 두 번에 걸쳐서 소리를 내야 하는 모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빨리 발음한 다음에 아로 옮겨야 돼요. 야 이렇게, 야 이렇게. 그래서 입술과 혀가 움직이죠. 이런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표 보겠습니다. 자, 표에 평순모음, 원순모음, 네,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이런 용어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요. 입술 모양을 평평하게 옆으로 쫙 벌린다라고 해서 평평할 평, 순은 입술순이에요. 입술의 모양을 평평하게 벌린다라고 해서 평순, 원순은 둥글 원자, 입술을 둥글게 모아서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원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 입술을 옆으로 쫙 벌렸죠. 평순. 그 다음에 위, 외 이런 것들은 원순. 그런데 방금 제가 위, 외 하면서 입술 모양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위와 외는요. 이중모음으로도 발음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일단 단모음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밑에 보시죠. 야, 예, 여, 예, 와, 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음 보겠습니다. 자음은 목청을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혀라든지 입천장이라든지 치아 있죠. 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장애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목청의 울림에 따라서 이 자음은 또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로 나뉩니다. 아까 모음은 전부 제가 울림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음은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로 또 나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는 것, 음운 단계에서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울림 소리입니다. 울림 소리가 나는 자음은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응, 리을, 니은, 미음. 뭐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노란 양말. 노란 양말. 예쁘겠죠? 노란 양말. 네. 뭐 이렇게 외워주면 이제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울림 소리 이 네 개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하고요. 워낙 강성이에요. 이 울림 소리 네 개는 워낙 강성이고 독자적이기 때문에 다른 자음의 소리에 영향을 참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울림 소리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여러모로 써먹어야 하는 자음이니까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안 울림 소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자음에 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왼쪽 편에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네, 울림 소리는 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미음, 그 다음에 니은, 리을, 그 다음에 이응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 네 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외에 이제 위에 안 울림 소리가 있는데요. 자, 안 울림 소리부터 먼저 다시 정리할게요. 안 울림 소리는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가 있다. 오, 네,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사 소리는 뭐냐? 비읍, 디귿, 시옷, 치읓, 기역. 자, 예사 소리는 된 소리랑 거센 소리가 아닌 것을 예사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센 소리 아시죠? 거센 소리. 비읍의 거센 소리, 피읍. 그죠? 바보다는 파가 거센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디귿의 거센 소리는 티읕, 다가 아니라 타로 소리 나는 것은 훨씬 더 소리가 거세지죠. 이렇게 획 하나를 더 추가하면 좀 더 거센 소리가 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읒, 획 하나를 추가하면 치읓, 지읒의 거센 소리 치읓. 그 다음에 기역, 획 하나를 추가하면 키읔, 네, 기역의 거센 소리 키읔. 네, 이런 것들이 거센 소리이다. 자, 그리고 된 소리는 옆으로 똑같은 자음을 하나를 더 배열을 하면 됩니다. 옆으로 하나를 더 배열을 하면
된 소리가 되죠. 하나 더 있겠죠. 시오까지, 쌍시오까지. 네, 이것들이 된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거센 소리, 된 소리가 아닌 것은 네, 예사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에 보면 제일 오른쪽 끝에 히읗이 있습니다. 자, 히읗. 자, 히읗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하고 별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히읗 때문에 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자, 아까 비읍의 거센 소리 피읍, 디귿의 거센 소리 티읕, 그 다음에 지읒의 거센 소리 치읒, 기역의 거센 소리 키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읍이 될 수가 있고요.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이 될 수가 있어요. 지읒은요, 네, 히읗을 만나면 치읒, 기역은 히읗을 만나면 키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 두 개가 충돌하면 이게 되고, 이 소리 두 개가 충돌하면 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자음 축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운의 개념에서 출제 요소로 연결될 수 있는 네,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음 축약. 히읗 때문에 비읍이 피읍이 되는 거. 자, 여러분들 표시해 두세요. 비읍이 피읍이 되었다. 뭐 때문에? 히읗 때문에. 네, 이럴 때 우리는 축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제약. 자, 우리나라의 말은 자음을 쓸 때 제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첫 소리에 어떤 특정 자음이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두음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머리 두자, 소리. 첫 소리에 어떤 특정한 음이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은요. 리을은 단어의 첫 소리에 쓰이지 않는다. 자, 예시. 로인이라고 안 쓰고 노인이라고 쓴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한은요. 이 리을에 대한 두음 법칙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자음의 첫 소리에 리을을 쓴다는 얘기죠. 뭘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셨던 네, 이별입니다. 이별. 북한은 아직도 리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인민노동당이라고 얘기하죠. 북한은요. 노동당인데. 그 다음에 락농업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요. 네, 낙농업. 리을을 쓰지 않죠. 리을을 쓰지 않고 리을을 탈락시키거나 리을 대신에 니은을 쓰는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이 리을에 대한 두음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 소리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와 함께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T, R, U, N, K, 트렁크. T, 자음인 거 다 아시죠? R, 네, 자음입니다. 그 다음에 U, 모음입니다. 자음이 두 개가 왔어요. 자, 우리나라의 말은 어떨까요? 이거는 모음만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형식자음이고 쓰지 않은 겁니다. 이응은. 첫 소리의 이응은. 그쵸? 네. 모음이 먼저 시작하든가 아니면 자음은 이렇게 하나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쵸? 뭐 닭이 있다. 자, 이거는 받침으로 리을 기역을 쓰는 것이지 첫 소리는 아닙니다. 그죠? 첫 소리 초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 소리 가운데 소리라고 하죠. 가운데 소리 중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받침 끝소리 종성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첫 소리 초성과 끝 소리 종성은 자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소리 중성은 모음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우리말 소리의 이제 체계인데,
영어는 이렇게 첫 소리에 모음이 오기 전에 첫 소리에 T와 R 이렇게 자음을 두 개를 연이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없다.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티읕 다음에 T 다음에 모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으라도 써주는 거죠. 네, 이렇게 자음 하나에 모음 하나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모음과 모음 사이에 3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그러면 3개 이상이니까 2개까지는 괜찮고 3개부터는 올 수 없다는 말이죠. 자, 갑도 볼게요. 갑도. 자, 우리가 읽을 때는 갑도 이렇게 읽습니다. 그쵸? 비읍, 시옷 소리를 2개를 다 동시에 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음 비읍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비읍 때문에 뒤에 있는 디귿은 비읍과 충돌해서 또 하고 된 소리가 납니다. 쌤 그러면 이거 비읍하고 디귿 2개니까 3개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3개가 아니라 쌍디귿이라는 된소리라는 자음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자음 2개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음 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비읍 앞에는요. 가에 아가 있었죠. 자,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자, 여기다가 다시 보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아, 비읍, 시옷, 디귿, 오. 자, 이게 갑도입니다. 자, 여기에 모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음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에 자음이 3개가 있죠. 자, 프린트 해보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3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발음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발음을 했기 때문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네, 자음을 2개를 발음을 했습니다. 3개가 올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옷을 탈락을 시킨 거죠. 2개를 동시에 발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게 또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단어의 첫머리에서 네, 그러면 역시 동그라미 1번처럼 두음 법칙을 설명하는 말이겠네요. 단어의 첫머리에서 니은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 반모음 이. 자, 이걸 지우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었습니다. 이중모음은 발음을 할 때 혀나 입술이 위치가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었던 것이 이야인 거죠. 이를 빨리 발음하고 재빨리 아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 요 이오 유 이우 이렇게요. 자, 이때 사용되고 있는 이는 완전한 이로서 존재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단모음의 이가 아니라 이중모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된 이이기 때문에 반만 모음.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반모음이 들어간 이중모음이면 네,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니은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 니은을 쓸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여자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이 여 어때요? 이거죠. 반모음 이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반모음 이 앞에 니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은을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이응은 소리가 없는, 음가가 없는 형식 자음입니다. 사실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써주는 거죠. 왜? 초성 자리에 뭐라도 써줘야 되니까. 모음만 먼저 쓸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그 리을에 대한 두음 법칙이 없었죠. 네,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여전히 이렇게 여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 같은 외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녀석, 냠냠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소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을 정리를 했고요. 운소 보겠습니다. 운소. 자, 이렇게 자음이나 모음을 싹싹 바꿔가지고 뜻을 구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아까 강과 공은 모음을 바꿔 쓰면서 뜻을 구별했고 그 다음에 공과 종은 자음을 바꿔 쓰면서 또 뜻을 구별했죠. 자, 그런데 동음, 이의, 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음, 이의, 어. 소리는 같고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하는 거죠. 눈. 자,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 신체기관 눈도 있을 것이고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결정체 눈도 있을 것이고 사람 신체기관 눈도 있을 것이고 자, 소리도 똑같죠. 그래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것 하나를 좀 길게 발음을 해보자는 거죠. 눈 하고 길게.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뜻 중에서 어떤 것을 길게 발음을 할까요? 우리는 네, 이거죠. 자, 그리고 발음을 길게 한다라는 표기로 이렇게 땡땡 하고 점을 두 개를 붙여주면 됩니다. 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말. 네, 이것도 역시 동음 이의어입니다. 자, 어떤 단어를 길게 발음할까요? 네, 사람이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말씀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길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밤. 이것도 깜깜한 밤, 나이트와 그다음에 밤률자가 적혀져 있죠. 열매 먹는 밤. 두 개 중에서 길게 소리 내는 것은 네, 먹는 밤입니다. 밤입니다. 자, 어떤 것을 길게 발음해야 하는지, 어떤 뜻으로 쓸 때 길게 발음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좀 특이한 거는요. 눈만 했을 때는 눈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 결정체라고 했을 때는 눈하고 길게 발음을 하지만 이게 다른 단어와 만나서 합성어가 된다. 예를 들면 한방눈 할 때는요. 한방눈 굳이 길게 발음할 필요가 없어요. 한방 때문에 이 눈이 사람 신체기관 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네, 눈 결정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짧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죠? 요것만 발음할 때는 길게 발음이 되던 것도 다른 단어와 결합을 해서 둘째 음절 이하에 쓰일 때, 자, 이거는 세 번째 음절에 쓰이는 거죠?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쓰인 거 맞죠? 이렇게 세 번째 음절에 쓰일 때는 짧게 발음을 한다. 한방눈, 그 다음에 한국말, 말도 보면 짧게 발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1강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문의 첫 번째 시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0분 복습 잊지 마시고요. 자, 연이어서 2강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10분 복습을 하시고 네, 힘차게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